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HGV와 대응 전략입니다. HGV에 대해서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HGV입니다. HGV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녀석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HGV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약간 불편하거든요? 단어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왜 불편한지, 그리고 이 HGV란 뭔지, 그리고 이 HGV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있는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HGV가 무슨 뜻이냐,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히클, 이 약자예요. 극초음속 활강체에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제 특징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무기이고요.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HGV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라고 말하면 왜 약간 불편하냐면, 이 HGV의 특성은 그냥 순전히 탄도미사일이거든요. 탄도미사일인데 경로를 이리저리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극초음 활강체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불편하길 텐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흔히 그 순항 미사일 있잖아요. 우리 순항 미사일을 그냥 미사일이라고 그냥 줄여 말하잖아요. 탄도 미사일은 탄도탄 혹은 탄도 미사일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불편한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HCM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이 있거든요. 걔랑 좀 의미가 좀 중복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불편한 겁니다.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HGV가 경로가 어떻게 되냐, 그걸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기존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죠. 이게 이제 색이 다른 거는 여기는 이제 대기권 내, 그리고 여기는 대기권 밖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 HCM이죠. 얘는 이제 대기권 내에서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하면서 목표까지 가는 방식이고요. 탄도미사일은 원래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며 가는 방식이었는데, HGV는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탄두를 분리를 해요. 탄두가 낙하를 하고 여기서 한번 퉁 튀어 올라가지고 여기서 쓱 비행을 해요. 물론 여기서 회피기동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HGV에서는 변칙기동이라고 해요. 변칙기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겟을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탄도미사일처럼 일정한 포물선을 그리고 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순항미사일처럼 자체 추력을 가지고 목표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약간 중간에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만 이제 자체 추력이 없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자,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단 이게 두 개가 다 맞는 말인데, 우리 통상적으로는요, 미사일 하면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있죠. 여기까지는 안 불편해. 근데 이제 순항미사일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분류가 아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실제로 초음속 미사일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러시아제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이제 아음속 미사일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건 하푼, 토마호크 이런 미사일들이잖아. 다 순항 미사일이죠. 보통 아래 이제 미사일 쓰면 순항을 이제 생략을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렇게 쓰면은 이 전체적인 HGV 카테고리도 겹쳐버린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칭하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약간 혼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은 이거죠. HGV로만 한정해서 말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 다음에 말할 때도 혹시 극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HGV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튼 그래가지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HGV와 탄도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는, 자, 기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HGV랑 다른 점은 궤도가 단순하냐 단순하지 않냐, 이 차이입니다. 모든 탄도미사일은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왜 포물선 운동을 하냐? 그게 가장 적은 에너지로 먼 거리까지 비행하는 방법이라서요. 근데 이거 거꾸로 말하면요, 초기에 탄도 궤적을 추적할 수 있으면요, 이 전체 궤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만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지스함들이 탄착 지점까지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그 발사체 일부를 수거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포물선 궤도가 정말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건
요격도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HGV는 어떻게 기동하냐? 이렇게 기동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지스함이 이 HGV를 탐지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얘의 예상 궤적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요격을 할 생각이야. 이 궤적을 계산을 했으니까 미사일을 여기다 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다 쏴봤자 이미 이 탄도미사일은 궤적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여기를 노리고 쐈는데 실제로는 여기 있어. 안 맞겠죠? 이런 방식으로 기동을 하니까 요격이 힘들다. 이게 HGV의 가장 무서운 이유예요. 지금 현재 개발된 그리고 개발 중인 HGV는 대충 3개 정도 됩니다. 하나는 이제 둥펑 17, DF-17이 있고요. 그리고 AGM-183A, 그리고 아방가르드 미사일이 있어요. 이 DF-17 같은 경우에는 마 1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좀 얘네들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죠. 아마 얘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GM-183A하고 아방가르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약 마하 20, 그리고 얘도 이제 마하 20 정도 됩니다. 아무튼 현재 개발 중인 HGV는 이렇습니다. 심지어요, HGV 같은 경우엔 대기권 진입 후에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도 할 수 있어요. 어메이징합니다. 그래가지고 잘만 쓰면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는 미사일이에요. 무섭죠? 여기서 이제 회피 기동해요, 이렇게. 근데 다만 이거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무슨 부스트가 있어가지고 추력을 내는 느낌이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글라이드예요. 추력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단점이 없냐? 얘는 뭐 무적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얘의 단점이 과연 뭘까? 활강이라는 게 단점이거든요? 왜 활강이라는 게 단점이냐? 최고 고도로 올라왔을 때 최고 속도가 마하 20이 되는 건 맞아요. 마하 20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얘 자체는 활강체죠. 그냥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인 거잖아. 이 물체가 대기권 내로 들어와요. 근데 이 물체는 자체 추력이 없어요. 그냥 낙하한단 말이야. 낙하하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도가 줄어듭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쯤부터가 이제 대기권이에요. 대기권을 한번 이게 통 튀어서 비행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쭉 내려와서 이미 감속이 됐어요. 감속이 됐는데 여기서 한번 튀어오르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꾼 거 아니야, 그치? 애초에 탄도미사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스트를 통해서 최대한 위치 에너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하 막 10, 마하 막 20 막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드로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HGV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 얘는 빠르긴 한데 기동을 많이 치면 칠수록, 변칙 기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속도가 줄어드는구나.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 최초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많아요. 마하 20이나 돼. 속도로 치면 마하 20이나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로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중간중간에 변칙 기동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속도가 줄어들고 요격이 쉬워진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더 좋은 분해능과 더 좋은 갱신률을 가지고 있으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 스파이1 레이더보다 업데이트된 레이더를 쓰면 돼요. 스파이6 레이더 쓰면 됩니다. 실제로 스파이1보다 스파이6 레이더가 분해능, 갱신률 둘 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레이더가 좀 더 성능이 좋으면 만약에 얘가 변칙 기동을 한다고 해도 실제 궤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의 발전은 이렇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미사일의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사일들은 직격 비행체들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근접 신관을 통해서 요격하는 개념은 거의 없어졌고요. 무조건 직격하는 비행체들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자체 레이더를 달고 옵니다. 대표적인 건 SM-6 미사일이에요. 두 번째로 DACS를 달고 옵니다. 이 DACS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게 뭔가 이제 뽕뽕뽕뽕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 부스터 같은 게 뭔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DACS라고 하는데 얘로 해서 정밀한 자세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자세 제어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정밀하게 자세 제어를 해가지고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싹 다 직격 비행체고, 두 번째로 자체 레이더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DACS를 달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사드, 팩3, SM6 미사일 요걸로 HGV를 요격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요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거의 뭐 지금 아음속 미사일 요격하듯이 웬만한 건 다 요격할 수 있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요격을 실패할 확률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요격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지금 요격을 했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격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다른 거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이거부터는 지금 연구 중인 건데 외기권에서 HGV가 외기권에서 비행을 할 때 앞에다가 먼지를 뿌리자.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요. 월 오브 더스트라 그래요. 먼지의 벽을 하나 만들자 이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도 그러면 외기권에서 비행을 할 때 레이저 무기로 얘네들 태워버리자 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월 오브 더스트는 충돌시켜가지고 격추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극초음속 환경상에서 고온 환경과 높은 항력 조건에서 비행을 합니다. 이 HGV는 극초음속 환경상에서 고온 환경에 놓여져 있고요. 높은 항력 조건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만으로 교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초음속 이상의 환경이 되면은 기체 주변의 유체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굉장히 이제 진동이 많고 조금만 외부 충격이 와도 기체 전체가 막 흔들리고 제어하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얘로 완벽하게 격추할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교란을 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깎아낼 수 있겠죠. 에너지를 최대한 깎아내면 깎아낸 만큼 요격하기는 쉬워지는 거고 그리고 HPM 웨폰은 그냥 레이저 쏴서 요격하자 이 개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튼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HGV는 탄도미사일처럼 비행하지 않고요. 궤도를 이리저리 바꾸는 변칙 기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인 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인데 방어하는 입장도 바보는 아니에요. 속속들이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은 이미 개발되어 실전 배치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무기로는 HGV를 아예 방어를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HGV로 기존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방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어망을 보강을 하려고 또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여전히 창과 방패의 싸움은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어떤 방어 무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